소총탕 하겠습니다. 예. 예, 소총탕이 이제 지금 이제 크라시아 제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약간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총탕은 우리가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처방인데요. 소총탕은 이 약성을 이걸 알면은 대단히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통합방제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처방은 소총탕을 보면 상한 표불에 심화유 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항이 들어있고 백자오미자가 들어있고 반화 들어있고 세신건강 계지 감추가 들어있어요. 발표제가 들어있고 온열제가 들어있고 이 오미자 백작이 호흡기 점막의 충혈을 수렴해 주는 약입니다. 점막이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충혈이 돼서 이 방어 기전에서 이게 충혈돼서 찬 공기를 방어합니다. 인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터에서 코막힘이 오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콧물이 나와서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기관지도 충혈돼서 기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외관 호흡기형에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처방은 이제 반화 같은 약들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처방이 계지건강 세시가 온열제가 들어다 보니까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몸이 보통 상한론이라고 상한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헌행한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처방은 마항이 있어서 약간 건실한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건실하지만 보통 마항을 태음인약으로 사상에서 얘기하시는데 저희 학회는 소양인한테도 많이 씁니다. 하면은 잘 낫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래서 보통 이 약은 마항만 쓰면은 좀 이제 조혈한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이 약은 오미자 백작에 들어있어서 이게 서늘한 약이고 마항의 약성을 좀 감화해 줍니다. 그래서 충혈된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마항이 이런 두툼해져 있는 코의 점막을 이완해서 풀어주고 기관지 점막이 과긴장돼서 오는 점막이 좁아진 것들을 풀어줘서 기침도 해결해 주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 처방의 핵심은 어쨌든 감기에서 기침이 나거나 비색이나 후비루 뭐 이럴 때 쓰는 처방인데 보통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감기 오면 이렇게 인체가 방어 기전으로 이렇게 충혈되고 이렇게 우리가 점막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인체는 콧물이 나오는 거고 또 기침이 나는 거거든요. 또 뒤로 후비루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기침하기도 하고요. 소총탕 이럴 때는 이제 마항에 들어간 약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혈된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 점막이 충혈된 걸 해결해 주는 약들이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마항에 들어간 게 소총탕이나 또는 오족산이나 마기염이나 갈근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들이 다 마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충혈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소총탕은 소형인한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이 차지하는 소양인의 감기나 특히 밤에 또 체열이 떨어지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밤에 주로 많이 할 수 있고 재채기라거나 비염, 비색이 없거나 천식이 있거나 또 상기도 간용으로 인통이나 편도염이 있고 비율성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많이 쓰고요. 더 천식에도 씁니다. 기관지 천식에도 또 코를 벌리고 자는 사람도 그리고 뭐 또 후비루라고 표현하는 약간 넘어간다고 하거나 부어있다는 얘기거든요. 후비루는 또 몸은 열이 있는데 추위를 탄다라고 이런 양인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운이라는 병인이 보통 상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잘못 오해하시는 게 의민한테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인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 약은 체열 중 또는 중 이상의 양인이 체격 중정도의 체력 중 또는 중 이상인 분이 주로 맞고요. 헌행한 사람한테는 잘 쓰지 못합니다. 이게 마항이 군약이고요. 작약하고 오미자가 서늘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찬 공기로 인해서 호흡기 조직, 코나 기관지 점막이 다 충혈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열성을 띄었을 때 그거를 완화해주고 충혈된 걸 풀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코막힘, 재채기, 또 숨이 차간 천식에도 쓸 수 있는 약이 소총용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만성화되면 여기다 갈근탕을 넣어서 소갈탕이라는 약으로 약간 오래된 뭐 이런 비염이랄 때 이럴 때 저희 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크라시에 소총용탕도 있고 갈근탕도 있으니까 같이 주기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방을 만성이라고 표현한 경우 만성적으로 코가 막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통연성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 화분증에도 또 기관지염, 뭐 상기도형, 하기도형 감염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거고 중이염에도 증례가 나왔고 천식,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증례들이 보고되어 있고 실제로 유의성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환자들한테 보여주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 많이 쓸 수 있고 또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는데 그게 많이 졸리죠. 이 약은 오히려 약간 각성작용이 있습니다. 소통유탕은. 그래서 같이 써도 좋고 이것만 쓰면 훨씬 더 큰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비염약에 이제 이렇게 항히스타민을 같이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부작용을 졸음을 많이 개선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방약을 보통 처방받고 온 경우에 그거 약하고 소통유탕 같이 드셔보세요.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도 빨리 낫습니다. 기관지염에도 쓰고 천식에도 쓰고요. 기관지 천식에도 여러 증례가 있습니다. 함질약성 중이염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같은 경우 또 가을부터 보통 환절기 때 감기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소통유탕은 다빈도 처방입니다. 쓸 일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기침이 있을 때도 쓰고 또 만성비염이나 지금 급성비염에도 많이 쓰고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에도 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폐암 환자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폐 환자가 기침이 극심해서 한 2달 동안 기침한 분이 있었어요. 소양인인데 2달 동안. 이분은 눕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한방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죽는데 폐 환자 이분은 그래서 바로 제 진료실 건너편이 그분 진료실이었어요. 계속 기침하는 계속 가래 끓는 기침으로. 사실 소총유탕 신마유 수기에 쓴다는데 없어졌습니다. 너무 거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가래형 기침에도 많이 쓰는데 2달 정도 기침하면 이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분은 특징이 폐암인데 약간 사기예요. 만성 이제 이미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을 여러 개를 썼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기초 처방을 내가 놓쳤구나. 소총유탕을 놓친 거예요. 소총유탕을 줬더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2달 된 기침이 사라졌어요. 그 환자는 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소총유탕이 상당히 빠른 약입니다. 잘 증이 맞으면. 그래서 암 환자한테 씁니다. 소총유탕은. 기관지 천식에도 쓰고 폐렴 환자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는 약입니다. 기관지염에도 쓰고요. 소총유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체인장의 외관 호흡기형에 기침, 코막힘, 재채기, 또 숨참에 쓰는데 이 생리형이 중요합니다. 이 소총유탕은 양인경향에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는 태음인도 약간 양인경향 이런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체열 중 또는 중 이상, 체격 중 또는 체력 중 또는 중 이상이고요. 부적합하자는 헌행한 사람, 몸이 추운 사람은 잘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오적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기온을 썼을 때, 거기서 창공인에서 호흡기 조직이 충혈되고 과민돼 있어서 점막에 부어 있는 겁니다. 약간의 열성을 띄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약이 소총유탕입니다.